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올 하반기 한국 영화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대호의 북미 지역 배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빠르게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영화와 KBS 아메리카의 방송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더해서 미주 지역 한국 영화 관객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한국 영화 대호가 미주 지역 관람객들을 찾아옵니다. KBS 아메리카와 한국 영화 투자 배급사 류의 자회사인 콘텐츠 판단은 영화 대호의 북미 지역 배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미주 지역에 구축해온 마케팅 경험과 방송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화 대호를 북미 전역의 극장에서 개봉하고 이후 DVD 발매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컨텐츠로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에는 미주 지역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영화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호라는 작품이 약간 KBS 공영방송,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와 처음 하는 또 작품이라 북미 시장에서 약간 많은 네트워크와 그리고 또 한국 교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윈윈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평균 100만 달러 이하였던 한국 영화의 흥행 속도는 지난 수년 사이 명량과 국제시장 등이 연이어 200만 달러 이상의 흥행 실적을 올리며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대호 등 차기작들의 흥행에 따라 K-무비, 한류 붐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영화 대호에서 선보이게 될 조선 호랑이의 모습은 지난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된 대호는 헐리우드 리포터 등 주요 매체 커버를 장식했고 북미 시장은 물론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배급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AFM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최고의 CG팀을 통한 한국 영화 최초로 한국 조선의 호랑이를 스크린에 부활시켰다는 것이 더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명포수와 조선에 남아있는 마지막 호랑이를 둘러싼 이야기. 영화 대호는 역대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명량의 주역 배우 최민식 씨의 차기작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영화의 최대 관심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4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과분하게 받아서 이 은혜를 다시 2015년 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이 대호입니다. 대호는 오는 12월 16일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뒤 내년 1월 중 미주 지역 주요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13회 뉴욕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홍원찬 감독의 오피스를 개막작으로 모두 9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뉴욕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 지난 2002년 한국 영화를 뉴요커들에게 소개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페스티벌이 어느덧 13년이 됐습니다. The organization we created is originally was not a professional organization. It's very much based on friendship, and I think having so many partners, so many friends with us to do this festival is really reflects the spirit of the organization. And Korean cinema has always been in our hearts. So in this sense, it's really an exciting moment for us to do this event together in Queens. 상영작은 모두 9편, 장르와 작품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개막작은 홍원찬 감독, 고화성 주연의 오피스. 기존에 보셨던 이런 장르, 스릴러 장르랑 조금 다르게 어떤 한국의 시대상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피스라는 좋은 작품으로 찾게 돼서 너무 뿌듯해요. 네, 오피스에 저 말고도 다른 멋진 배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분들이 많은 관객들께 많은 감사 말씀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무비는 시장 확대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Well, what I find interesting is how Korean films use, at least a lot of the Korean films I've seen, use genre elements to make a social critique about Korean society. 좋죠. 저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제13회 뉴욕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은 오는 11일 강효진 감독의 미스 와이프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사람의 배설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에너지 발전 시설이 워싱턴 DC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 방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에서 생겨나는 배설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It's poop to power right here. 하수도를 통해 모인 배설물이 물과 분리된 후 발효 과정을 거쳐 바이오 메탄 가스를 생성, 발전기에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바이오 메탄은 천연 가스에 비해 온실 가스를 낮춰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It is super clean compared to the alternatives, and it reduces our carbon footprint. 재생된 에너지를 통해 시가 절약하는 액수는 연간 2,200만 달러. 이처럼 효율적인 재생 에너지의 활용 방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All of those benefits together is something that many cities around the country are looking at. San Francisco will be visiting us next week. They're very seriously thinking about building this, as is Hampton Roads in Virginia and others. 한편 부산물은 정원용 흙으로 재생산해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콜롬비아주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한 하수 폐기물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이 오는 12월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더 좋아진 데다 특히 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중앙은행의 마지막 우려였던 물가 인상률에도 사실상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6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를 넘기리라던 10년 만에 첫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옐런 미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미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이 올해 말 목표치인 5%에 이미 도달했고 특히 평균 시간당 임금이 지난해 대비 2.5%나 올라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마지막 조건인 물가 인상률에 긍정적 전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미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 독일, 프랑스 증시가 모두 1%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옐런 의장은 오는 12일 다시 공개 발언에 나섭니다. 금리 인상에 더 확실한 신호를 줄지 관심입니다. 또 당장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민간 소비 지표 등 오는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까지의 미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여력이 있다. 과민 반응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이에 따를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증시에서는 특히 실적보다는 유동성 장세에 덕을 더 보았던 코스닥 시장이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의 돈값이 비싸진다는 거여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루새 15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만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은 이런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과민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토마스 번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부사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입니다.
Koreans love to worry.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Korea I think looks pretty good, and Korea has strengthened a lot the two crises. 번 회장은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더 강화할 여유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대외 부채보다 대외 자산이 많은 순채권국이고 상당한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번 회장은 그러나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한국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들었습니다. 정책적 대비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위기에 처했던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선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사실상 현금 보상을 실시합니다. 김성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인당 보상 금액은 $1,000, 우리 돈 110여만 원입니다. 비자카드 상품권 $500와 판매 대리점 신용 바우처 $500인데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상 대상은 대략 50만 명, 전체 보상 규모는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 수리도 3년 동안 제공합니다. We've much work ahead of us, but we are committed at every level of the company to do what must be done to regain your trust. 폭스바겐은 고급차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한 보상 내용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당한 집단 소송은 200여 건. 소송 비용보다 보상이 낮다는 판단이지만 소유주들의 소송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앞서 유럽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차량 소유주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2만 대에 이르지만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영유권 분쟁이 팽팽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의 내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모래를 쏟아부어 바다를 메우고 방파제를 쌓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난사군도 인공섬입니다. 대형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인근 바다 밑에서 채취한 모래로 바다를 메우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방파제까지 쌓아놓고 나니 제법 인공섬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공사 현장의 근로자는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현장에서 10개월을 보내면서 얼굴이 많이 까매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은 인공위성이나 미국 정찰기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지만 내부 사진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12해리 해역에 중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정부 선박이 진입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선박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해당 해역에 머물러 일본 정부가 총리 관저 정보 연락실을 대책실로 격상해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일 양국은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 연락 체계를 조기에 운용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7원 2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